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2019년도에 대한민국의 가장 핫플레이스, 사람이 밀집되고 사람이 모이고 인기가 많은 지역, 투자하기 가장 최적의 조건을 갖춘 지역,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투자 지역을 엄선해서 거기서 최고의 입지에 요충 도로에 붙어 있는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땅으로 여러분들의 자산을 확장해드리고 관리해드리고 있는 박은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새만금에 대한 얘기를 되게 많이 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제가 대한민국에서 어느 지역을 추천하는지는 이미 알 거예요. 대한민국에서 국가사업으로 구책사업으로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수도를 전라북도 새만금에 만들고 있어요. 거기에 해당되는 지자체, 파급 효과가 미치는 지자체가 군산, 김제, 부안인데요. 그 중에서 제가 부안을 선호하고 집중하는 이유는 나머지 지역들은 기업하고 관련이 좀 있는 반면 부안은 관광이라는 걸로 해서 개인이 유일하게 투자해서 가장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조건과 여건을 갖추고 있는 지역이 부안이기 때문입니다. 그 전에 저의 영상들을 좀 많이 보셨다라고 하면 좀 많이 이해가 가실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자, 오늘 주제는 개발 지역의 현도심하고 현재 도시이고 신도시를 구분하는 법을 대해서 얘기를 좀 한번 드려보려고 해요. 왜 그러냐면요. 제가 참 여러 가지로 표현을 했는데도 되게 많이 물어보세요. 정말 면사무소 앞에 건물이 있는데 좀 후졌지만 오래됐지만 거기 땅을 싸게 나왔으니까 사서 건물을 허물고 뭐 이렇게 하면 어떠겠냐라는 여러 가지 조언들을 많이 구하시는데, 그러면 참 솔직히 저는 기운이 쭉 빠져요. 이분들이 제 얘기를 안 듣는구나. 자기가 듣고 싶은 거, 그 말을 해주는 사람을 찾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핫플레이스라는 거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대한민국의 경제 붕괴가 와도, 금융 붕괴가 와도 그 핫플레이스는 유일하게 투자 지역으로 영향이 없어요. 영향이 미치지가 않아요. 근데 그 지역을 찾아낼 수가 없는 거예요. 많은 전문가들이 지금 많은 투자를 이렇게 좀 숙고하시라고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조금 진취적이고 적극적인 분들은 솔직히 경제 위기 때 가장 큰 기회가 같이 동반된다라는 건 투자하시는 분들은 모두에게 다 아는 기본적인 부분이죠. 동전의 양면성 같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근데 그 위기 때 움츠리고 있는 자체가, 내가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자체가 꼭 반드시 안전하다라는 거는 절대 믿을 수 없는 부분이에요. 그냥 안 해도 불안하고 어차피 가치는 손실이 되게 있기 때문에, 내가 손실되는 자산을 갖고 있기 때문이에요. 손실이 되지 않는 자산을 갖고 있으면 경제 붕괴가 되든 금융 붕괴가 되든 전 세계가 저성장으로 엄청난 마이너스 경제에서 어떤 그런 불경기에 올 수 있는 모든 조건의 악조건에 있어도 반드시 각 나라마다 핫플레이스가 있어요. 핫플레이스가 있는데 그 지역을 찾아내지 못할 바에는 하지 말라는 뜻이지, 그 지역을 알매도 안 하는 거는 솔직히 너무나 안타까운 거죠. 근데 그게 부동산 국내 시장이나 국외 시장이나 국제 정세들을 다 보고 꾸준히 와서 국외 시장을 통해서 국내 시장인 부동산 정책이 어떻게 흘러갈지를 분석을 해내고, 국제 정세, 국내 정세, 국외 부동산 정책을 통해서 국제 정세를 또 통해서 우리나라의 그 산업이, 주 산업이 어떤 것인지를 또 분석을 해내고, 그 산업을 축으로 그걸 핵심으로 리드하는, 주도하는 브랜드 가치를 갖고 있는 대기업이 무엇에, 어디에, 어떻게 투자를 하는지, 이런 것들을 계속 분석을 해놔야만 하는 거예요. 부동산은 100% 확실합니다, 여러분. 투자의 100%는 없다라고 얘기는 하지만,
투자에 유일하게 100%가 있다면 부동산이에요. 그 모든 부동산이 그런 건 아니고 부동산 상품 중에서도 도시지역, 개발지역의 도시지역 땅입니다. 그것도 국가가 개발하는 땅 100%예요. 100%. 투자해서 100% 수익을 내고 100% 안전한 건 땅밖에 없어요. 제가 아까 얘기한 그 모든 땅이 그렇진 않고요. 국가가 개발하는 지역에 경제도시이면서 개발하는 지역에 핵심 요충 도로가 있는 생명도로이면서 도시지역에 있는 건축의 허가, 이미 나라에서 허가해놓은 땅이 있어요. 개발을 도시를 만들면 신도시를 만들고 개발을 하면 먼저 할게라고 해서 허가를 해놓은 그 땅들이 있어요, 여러분. 그 땅이기 때문에 가장 짧은 기간에 가장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받을 수 있고, 내가 투자 타이밍을 설사 놓쳤다 해도, 조금 늦었다 해도 핫플레이스 지역은 계속 유지가 돼요. 그게 핫하게 되면서 그 기간에 계속 땅값이 오르는 게 10년은 넘어서까지 계속 지속이 돼요. 도로가 날 때 첫 번째 폭등을 하고요. 그 도로가 나면서 건축회사들이 움직이면서 주거지를 만들고 상업지를 만들고 이렇게 상가들을 만들고 업무지역을 만들고 전원주택지를 만들고 이러면서 또 제2차의 땅가 상승의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기업들이 투자를 하면서 또 제3의 투자 시점을 또 맞이하고, 그러면서 인구들이 계속 그 기업을 통해서 유입이 되는 걸로 인해서 계속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집값과 땅값은 오르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수요가 넘치기 때문에 거래도 활성화가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만에 하나 타이밍이 늦었다 해도, 투자 타이밍이 늦었다 해도 그게 얼마든지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는 게 핫플레이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한민국의 핫한 곳을 찾아내고 가장 안전한 베스트 투자 지역이 어딘지, 국가가 주도하고 국가가 목숨 걸고 있는 개발 사업이 무엇인지를 찾아내는 게 여러분의 성공의 90%를 좌우한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리고 거기에서 또 입지 분석을 들어가야겠죠. 그래서 제가 그 지역이 부안이라고, 대한민국에서 부안이고 동아시아권에서 부안이라고 제가 분명히 얘기를 드렸어요. 새만금의 부안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개인이 투자할 곳으로는 부안을 얘기를 드렸는데, 그 지역에 부안에 보시게 되면 여러분들 어떤 그 회사가 창북리를 완전히 강남으로 만들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잘 모르시는 분들, 이제 아시는 분도 부안에 그 창북리 좀 사고 싶어요, 막 이런 얘기를 계속 아무렇지 않게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많이 물어보는데 제가 비유를 되게 많이 해드리는데도 불구하고 머리로는, 문자로는 이해는 되지만 경험한 적이 없다 보니까 이게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 그렇겠구나. 아 맞아, 신도시가 개발되는 땅이 돈이 되지. 근데 살 때나 볼 때는 구도심을 마음에 들어 하는 거죠. 왜? 도로도 나 있죠, 건물들도 있죠, 자기가 분석할 수 있는 눈에 보이는 것들이 있지만, 개발 지역에, 신도시 지역은 아무것도 없다니까. 정말 여러분, 도로 말고 아무것도 없고 산 있고 묘지 있고 뭐 이런 것들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입지 분석도 안 되고 심란한, 그러니까 도로에 붙은 거 말고는 마음에 드는 게 하나도 없을 정도. 경치랑은 좋죠. 또 그렇지만 개발이 되는 거에 따라서 이거 진짜 되겠어, 이거는 이제 새만금 지도를 보고 분석을 안 했기 때문에 그걸 모르는 건데, 진짜 날이면 날마다 한번 보세요. 그리고 어디에 사람들이 모여 살까? 도대체 어디에 신도시가 들어갈까? 이러면서 계속 보셔야 돼. 근데 신도시가 들어가는 지역은 현재 도시엔 안 들어간다는 게 특징이에요. 그래서 제가 현재 도시인 곳에 투자하지 말라고 그렇게 수없이 얘기를 하는데도 예 하면서 이렇게 좀 조언을, 유로로 조언을 이렇게 요청하는, 자문을 구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분들은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드리다 보면 현도시를 다 가져오세요. 현도시를, 도시 지역에 땅을 사야 한다고 하는데 현도시 쪽, 신도시가 들어갈 지역을 사오시는 분이 많이 없어요. 많이 사오신 분이 아니라 그 물건을, 그러니까 제가 수없이 얘기를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게 좀 제가 말을 조금 부족하게 하나 싶은 생각이 정말 많이 들고, 또 어떻게 쉽게 표현할 수 있을까 진짜 많이 생각해요. 신도시 개발 지역의 땅이 돈이 된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벌판이고 아무것도 없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도 자기가 살 때는, 볼 때는
그런 지역에 면사무소 앞에나 뭐 상업지로 표시된 곳이나 주거지 건물들이 현재 있고 주변에 살든 안 들든 폐가든 건물들이 좀 이렇게 좀 쭉 연결돼 있고 시골이니까요. 그게 안도가 되나 봐요. 안도가. 근데 제가 여러 번 얘기했죠. 개발지역 땅은요. 개인이 개발하는 게 아니잖아요. 개인이. 누가 개발회사들이 그 개발회사들은 면적이 안 나오는 곳 땅은 안 사요. 그리고 또 면적이 나오지 않는 땅도 안 사지만 현재 건물들이 있는 곳은 안 사요. 사람들이 사는 곳은 뜸뜸 많이 있든 안 사요. 그 이유를 제가 말했잖아요. 공사비가 배로 든다니까. 그것도 공사비도 공사비지만 민원 때문에 머리 아파서 싫어요. 그 면적도 나와야 돼요. 그래야 건축 허가가 나니까. 아니, 건축 허가가 난다. 개발 계획을 할 수 있는 프로젝트 할 수 있는 공간이 나오니까죠. 그러니까 수없이 말해도 계속 현도시를 보고 있어서 제가 예를 하나 드릴게요. 다른 데를 많이 드릴 수는 없고 제가 어느 분이 저한테 뭐 무슨 니 어때요? 이렇게 물어보는데 그렇게 물어보시는 거는 저는 다 대답을 안 해요. 그 이유를 오늘 얘기를 좀 드릴게요. 수없이 얘기를 했지만 아무리 얘기해도 와 맞네요 하고 다시 또 그러니까 성공을 하는 방법은 세상에 너무 많은데 왜 성공을 못하냐? 성공한 방법을 듣고도 왜 성공을 못하냐? 습관대로 살기 때문이에요. 방법을 배웠어도 내 습관대로 살기 때문에 성공을 못하는 거죠. 성공 방법을 못해서가 아니에요. 방법은 아는데 그거를 그대로 하질 않는 거예요. 습관이 안 돼 있다 보니까. 그럼 습관을 만들어야 하는데 습관 만드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그게 안 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저도 좀 들면서 이해도 하지만 참 안타깝다라는 생각이에요. 그래서 되게 많은 분들이 가장 많이 물어보는 지역이면서 또 제가 그냥 많이 이쪽을 보고 계실 것 같아서 얘기를 좀 드리고 있는 거예요. 이게 창북리가 요 파란색 면적이 다 창북리예요. 부안의 창북리 파란색 면적. 이 면적에서 여기가 지금 절대농지잖아요. 네? 이 되게 많은 분들 절대농지 이쪽을 많이 파는데 팔아요. 중개사분들이. 여기가 도시가 이렇게 있으니까 여기 어떻게 안 되겠냐고. 개발하지 않겠냐. 국가가 막 대단위로 주거지 만들지 않겠냐.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여러분들 투자는 국가가 하려고 하면 이미 허가를 해놨거나 그 입지 조건이 돼야 해요. 근데 이렇게 반듯하게 막 경지 정리해놓은 것들 이거는 절대농지예요 여러분들. 요즘엔 절대농지 용어를 바꿔서 농어촌 진흥구역 보존구역 이런 식으로 용어를 바꿨지만 절대농지라는 거예요. 절대로 농지로 쓰겠다 이거예요. 이거는 개발하는 땅 아니라고 국가가 정확히 딱 용도상 법으로 구분을 해놨어요. 근데도 여기가 도시가 이렇게 되니까 풀리지 않겠냐는 거죠. 싸니까 사도 돈 될 거야. 나 아니더라도 자식 때도 되잖아. 이런 말도 안 되는. 자 여러분 투자할 때요. 살 때 돈이 안 되는 돈이 될 수 있는 조건을 갖추지 않은 땅은요. 사고도 돈이 안 돼요. 무슨 말이냐? 쉽게 이게 건축용지로 허가가 돼 있지 않은데 이게 건축용지가 될 수 있는 확률을 믿는 거는 로또 바락이에요. 그거는 안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렇게 허가를 해놓은 땅도 있는데 굳이 허가도 안 해놓은 땅, 주변 땅을 사면서 될 거라고 막연하게 기다리는 왜 그런 거. 그리고 그 묶어놓는 기간 동안 수입을 몇 배를 더 볼 수 있는데 그거를 그냥 내가 싼 땅 사겠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묶어놔버리는 거. 수많은 기회들을 돈을 벌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을 10년 20년을 묶어놔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투자는 투자로 봐야 하고 내가 뭔가 하고 싶으면 투자는 투자를 해서 그 돈을 번 걸로 내가 실제 사용하고 주거하고 싶은 건 따로 사셔야 돼요. 투자와 실사용은 섞지 마세요. 섞으면서 항상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중간을 되게 싫어해요. 중간을. 어떤 사람은 중간이나 중도라는 부분을 얘기를 하는데 이제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지만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하는 부분은 상대를 위해서든 나를 위해서는 중간은 좋지 않아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사실이면 사실이고 현실이면 현실이고 이상이면 이상이다는 거예요.
허가 된 거는 된 거고 안 된 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보고 가장 안전하게 확실하게 하는데, 안전한 투자를 하고 싶은 되게 많은 분들이 투자할 때는요, 싼 땅을 사겠다는 이유로 허가도 돼 있지 않은 거, 그냥 옆에 여 땅이 이렇게 돼 있으면 이렇게 될 거라고, 길어나지 않냐고, 땅 옆에 있지 않냐고 이러면서 얘기하는데, 또 이런 분도 있어요. 제가 부안의 물건을 모를까요, 고객님? 고객님이 알고 있는 물건을 제가 모를 거라고 생각을 하시나 봐요. 지금 고객님들한테 2019년도에 가장 핫한 물건이고 지금 사시는 이 시점에서 가장 최고의 물건을 추천을 해드리는데, 주변에 있는 물건을 내가 모르고, 제가 모르고 이것만 알고 요거가 최고인 줄 알고 소개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더라고요. 이거 너무나 일정원적인 생각 아니에요? 자기가 그러니까 남도 그런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안 그렇죠, 여러분? 그 물건도 다 아는데 이 물건을 선택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숨길 수 있는 게 있을까요?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있는데, 온라인화가 더 되고 더 활성화가 되고, 온라인 전 세계가 이제 뭐 AI 때문에, 더더욱더 AR 기술 때문에 전 세계가 이제 스마트 도시화가 되면 진짜 그야말로 숨길래 숨길 수가 없어요. 투명해지는 거죠, 사회가. 그래서 정말 정직하고 바른 거 기고 아닌 건 아니야 하는 사람들이 잘 되는 시대가 이제 온다라는 게 바로 그런 뜻이거든요. 아는 만큼 확인할 수가 있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얘기를 좀 하는 부분인데, 자, 이 지역에서 여기는요 절대농지예요. 그리고 이제 핵심이죠, 제가 많이 했지만, 부동산에 내가 땅을 사든 부동산을 무엇을 살려고 계획을 한다면 스마트 도시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스마트 도시 안에 땅이 아니라고 하면 가치가 없어요, 이제 여러분. 자, 우리나라에서 2019년도에 3개의 스마트 도시를 시범 도시로 만들고 있어요. 물론 지자체에서 자기네들끼리 지방 사업으로 스마트 도시를 만들고 있는 것도 있어요. 하지만 국가 사업으로, 국가가 주도해서 시범 사업으로 진행하는 곳은 3곳밖에 없어요. 그 곳 중에 2022년도에 첫 분양이 시작이 되고, 2023년도 분양되고, 2024년도 계속 분양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이 적어도 2019년에 땅을 사서 3년이라는 거는 최소 기간, 투자 기간을 가질 거란 말이에요. 3년은 5년. 그때 사람들은 스마트 도시에 들어가서 살려고 하지, 지금 현재 불편한 구도심에, 구 아파트에 안 살아요, 여러분. 돈이 없어서 못 들어갈 수는 있지만, 돈 있는 사람이나 돈이 없어도 거기를 들어가 살아야만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 정도의 공간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누구나, 모두의 바람이 스마트 도시 안에 들어가서 사는 거고, 스마트 아파트, 스마트 건물, 스마트 자동차, 그 안에서 모든 걸 하고 싶은 게 모두의 이제 가치의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근데 AI 기술이 빠진, 4차 산업이 빠진 모든 상품에 제3차 산업으로 기술에 국한되어 있는, 자동이 아니라 누군가 수동으로 해줘야 하는 그런 기술로 인해서 모든 상품들은 가치를 상실해요. 여러분도 스마트 자동차 나오는데, 지금 자동차 내가 산다고 해서 스마트 자동차가 나왔으면 스마트 자동차를 사고 싶지, 구형차 사고 싶으세요? 그렇진 않잖아요. 내가 돈이 있다고 하면 어차피 그것도 큰 돈을 들여서 사는데, 새 차를 사는데 어차피 할부내서 살 건데. 그러면 지금 당시에 최고의 기계들은, 특히나 지금 사실 때에 최고의 용량과 최고의 기술, 최신의 기술을 사셔야만이 그걸 사서 적어도 3년, 5년은 버텨요. 아니면 또 바꿔주고 계속 그래야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걸로 기계로 뭔가 하시는 분들. 그래서 진짜 아시는 분은 항상 살 때 최고의 용량의, 최고의 최신의 기술을 갖고 있는 것을 사죠. 비싸도. 그 이유는 그래야만이 내가 또 짧은 기간에 또 바꿔주고 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이에요. 제가 조금 다른 쪽으로 얘기를 했는데, 그래서 이 창문이란 이 파란색에서 현재 구도심도 있고 신도시도 같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핑크색으로
허가돼 있고 건물이 지어져 있는 일종들은요, 여러분들 현재 도시구나. 그러고 신도시가 들어가면 어디로 들어갈지 몰라도 신도시가 들어가면 아, 여기는 구도심이 되는구나. 신도시의 핵심 요충 도로가 나면 착공 들어가고 완공하는 게 보통 1, 2년, 3년 안엔 다 되잖아요. 그렇게 되면 바로 주거지 건축회사들이 움직인단 말이에요. 땅 도로를 내줬기 때문에 바로 그 땅 중심으로 주거지를 형성을 하는데, 그렇게 되면은 여러분들 새 건물에 새 아파트에 사람들이 구도심에서 현도시로 가잖아요. 신도시로. 그게 3년 5년이에요. 내가 팔타임에 근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내 물건 누가 사요? 바보가 아닌 이상 제 물건 누가 사겠어? 신도시에 가서 사죠. 지금 여러분이 살 때는 여기가 구도심이야 신도시 구분을 못하죠. 하지만 여러분들이 팔타이밍에는 구도심과 신도심이 정확히 모든 소유자가, 소비자가, 투자가들이 다 안다는 거예요. 도로가 나고 신건물들이 건축이 된 곳이 신도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가 살 때 구도심에 건물 있는 땅, 상업지, 일종 일반 주거에 건물 있는 땅, 이건 현재 도시에 사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팔 때 타이밍을 인식하지 않고 살 때만 생각하는 거예요. 살 때만. 팔 때를 인식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관점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리고 개인들이 사는 땅은 한계가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어요. 개발회사가 사는 땅, 개발회사가 살 수밖에 없는 조건과 면적과 입지를 갖고 있고 공통망을 갖고 있고 용도를 갖고 있는 땅들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정말 적어요. 이 부안에서 0.02%도 안 돼. 이게 세계, 우리나라에서 0.02%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그 땅인데 여러분들은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현도시와 구도시, 개발지, 이게 좀 설명이 좀 되실지 모르겠어요. 이해가 되실지. 그리고 또 위성사진을 보세요. 집들이 빽빽한 곳은 개발해야지를 못해요. 민원, 철거비용, 돈도 배로 들고, 보상을 또 해줘야 하니까. 하지만 깨끗한 아무것도 없는 곳에 국가가 허가해 놓은 거 미리 알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 용도의 땅을 사면 뭐 막 이렇게 밀 거 없잖아요. 철거 비용 안 들고 다지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냥. 그리고 바로바로 자기네들이 원하는 민원 없이 건물을 지을 수가 있으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런 곳을 놔두고 굳이 구도심에 가서 막 민원 들어가면서 그렇게 안 해요, 여러분들. 제발 개발회사가 어떤 땅을 살까 이런 관점으로 좀 눈을 보시고 투자 지역을 선별하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또 당부드리는 것도 대한민국 새만금 2019년도는 지금이 가장 여러분들의 인생의 기회입니다. 전 세계가 2020년도에는 모르겠어요. 예, 경제 붕괴, 금융 붕괴 반드시 되고요. 대한민국의 경제 너무 힘들잖아요. 금융도 뭐 좋아질 게 하나도 없어요. 제가 여러분들 다 신문 보시겠지만 여기도 지금 무디스에서 대한민국의 신용을 강등하겠다고 나온 뉴스예요. 근데 여기 보시게 되면 어느 하나가 여기 보면 반도체, 자동차, 철강, 통신, 유통, 정유, 화학 등 모든 분야에서 다 부정적으로 얘기해서 어느 분야 하나 대한민국의 경제를 긍정적으로 판단한 게 없어요. 그래서 기업들이나 국가 신용 등급을 저하시키게 되면 이제 국제 활동에서 기업이 수출하고 뭐 이런 모든 것들에서 어렵게 되고 이자도 많이 비싸게 내야 하는 거죠. 그리고 좋아질 게 없어요. 그리고 좋아질 수가 없는 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마이너스 경제 아니 저성장 그러니까 마이너스 경제예요. 저성장이라는 게. 그 시대에 우리가 지금을 사업을 하는 건 제가 말했잖아요. 기름을 갖고 불구덩이에 뛰어드는 거라고. 지금 장사 일 벌이면 안 돼요. 여러분 차라리 공부해서 정말 안전하고 정말 정직하고 정말 생산할 수 없는 걸로 최고의 입지, 최고의 지역에 땅을 사는 게 최고예요. 여러분. 가장 안전한, 가장 확실하고. 그리고 내 명의로 내가 갖고 있는 게 가장 안전한. 은행에도 내 계좌로 내가 갖고 있지만 은행이 줘야 되잖아요. 내년에는 은행도 보험회사도 많이 문제가 생길 거예요. 여러분 연금만 믿고 계시는 분들 정말 노후가 안전하진 않아요. 여러분들
공부를 좀 하시게 되면 내가 얼마나 무모함에 나의 그 노후 대책으로 하고 안도를 했는가. 마음만 편할 뿐이지 실질적으로 현실적으로 효율적인 실질적인 대안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라고 저는 좀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모든 지역을 한번 검색을 하다 보게 되면 현재 이쪽은 아예 건들면 안 돼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좀 비싼데도. 오히려 도시지역 땅보다도 더 비싼데도. 그냥 왜 그러냐면 눈에 보이는 땅들을 사시니까 그런 거에 현혹이 되는 거예요. 이 지도에서 인구가 밀집돼서 살 수밖에 없는 지역이 어딘지도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 수없이 제가 영상을 얘기를 해드렸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 참고하시고, 여러분들 신도시 개발이 되는 신도시 지역에 투자를 해야지 여러분 눈에 보이는 건물들이 있는 뭐 일반 현재 도시가 형성이 된 아무리 폐가가 많든 아무리 시골이고 뭐 건물도 다 1층짜리들만 있다고 해도 면사무소 있고 뭐 있고 도시예요, 여러분. 도시예요. 그 도시에는 현재 도시에는 개발회사들이 투입이 안 돼요. 신도시로 들어간다는 거 꼭 유념하세요. 이 정도 좀 얘기를 드리면 그래도 좀 공부를 해왔고 좀 경험 있는 분들이 이 말 이렇게까지 안 해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자기가 다 경험을 해버려서 신도시 땅을 사는다. 신도시 개발 지역이 개발이 될 곳에 건축이 허가되어 있는 국가가 허가해 놓은 땅을 산다는 건 알아요. 경험자들은. 근데 모르는 분들은 이게 문자로는 이해가 가지만 안 되는 거예요. 자꾸 눈에 보여야만이 이제 되는 거죠. 근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돈이 되는 시장은 미래 시장이 있어요. 그리고 부자들은 항상 미래를 예측해요. 그래서 한 발 먼저 가서 그물을 치고 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부자가 가고 그물 치고 있을 때 가서 그물 안으로 들어가 주죠. 항상 한 발 먼저, 남보다 3년 먼저, 5년 먼저 가기 때문에 인생을 바꿀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가 있어요. 자꾸 현재 도시에 내 눈에 보이는 거에 연연을 하려고 하시는데 내 눈에 보일 때는 남 눈에도 다 보여. 그게 무슨 말이냐? 그건 정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상식이죠. 상식이 됐을 땐 투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소액을 가진 분은 떨어진 것뿐만 아니라 투자를 할 수 있는 기회마저 없어요. 그래서 제가 2019년도가 여러분들의 일생일대 기회다라고 얘기해요. 많은 전문가는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2020년도에 본격적으로 뭐 주식시장 붕괴되는 것부터 지금도 됐지만 이제 미국 시장 뭐 주식 붕괴 부분이 얘기를 계속 되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떠나서 전 세계적으로 다 너무나 많은 각 나라의 부채들을 갖고 있어요. 부채 시장이 너무 커졌고 또 그 부채 시장이 이제 뭐 여기까지 얘기하면 좀 깊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만하시고요. 뭐 뵙고 얘기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좀 얘기를 드리고, 또 이게 정치하고도 좀 연관이 있기 때문에 또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어요. 자기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아주 많아요. 아주 강력하게 있어요. 근데 투자할 때는 내가 아는 게 다가 아니다 라고 생각하고 좀 귀를 열고, 이 사람은 뭐가 중요하다고 얘기하는 거야? 이 사람이 말하는 핵심 본질은 뭐야? 이 사람이 뭐가 원리라는 거야? 이거를 한번 들어보려고 하세요. 그게 여러분들은 다 정말 돈 들이지 않고 시간 들이지 않고 인생 투자하지 않고 경험을 사는 거예요. 듣기만 하면 사는데 듣질 않고 자기가 골라 듣고 보고 싶은 것만 보기 때문에 자기의 안에 규제 때문에 자꾸 시험에 들게 되는 거죠. 뭐랄까 리스크를 안게 되는 거죠. 리스크 없는 투자, 리스크 없는 땅 입지 있습니다. 여러분이 못 본다고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은 하지 마세요. 있어요. 그리고 그 땅은 0.02% 정도밖에 안 돼요. 대한민국에. 거기 도로 붙은 땅에 건축도 허가돼 있고 도시지역 땅에 국가가 경제도시 기업들이 투자하는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곳, 이 모든 걸 갖춘 지역에다가 하려니 그 지역이 많겠어요, 그죠? 그리고 제가 얘기했잖아요.
공인중개사들은 땅 팔려면 올려놓은 거에 대해서 그 한정대에서 물건을 보고 고객들한테 소개를 시켜줘요. 하지만 투자 전문가들은요, 전체, 새만금 전체, 대한민국 전체를 분석하고 새만금까지 분석을 해서 새만금에서 가장 핫하고 가장 그 인구 밀집하고 가장 고층으로 건물들이 들어가는 지역이 어디야? 요걸 찾아서 그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작업을 한다니까요. 지금 이렇게 땅이 없을 때 뭐 이렇게 사야 하네 저렇게는 이런 규제도 여러분들 좀 느슨하게 풀어야 돼요. 땅 입지가 좋고 땅이 확실하다고 하면 최대한 확인하고 선점을 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은 워낙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급매물로만 진행을 하기 때문에 뭐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면 내 땅 아니다 생각하시면 돼요. 한번 생각해보고. 그러니까 평상시에 공부가 돼 있어야 딱 얘기를 나누면 딱 알아요. 제가 부안에 그런 고객이 있었거든요. 1년에 한 번씩 땅을 사셨던 분이 1년에 한 번씩. 근데 다 어쩌면 정말 안타까운 땅만 샀어요. 그러다 보니까 제 설명을 딱 듣더니 이 땅은 진짜 좋네요. 진짜 좋네요. 이러면서 사셨거든요. 그 경험을 했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그분이 그 세월과 가족들한테 신용을 잃고 그 대출 갚아가면서 얼마나 힘든 그걸 보내셨겠어요. 지금도 보내고 계시고. 근데 이 땅을 갖고 이제 꿈과 희망과 이제 그 생기셨어요. 그래서 너무나 기뻐하시고 좋고 해요. 근데 정말 좋은 자리에 사거리 코너의 핵심 지역에 이종으로 상업용지가 될 수 있는 입지 땅을 사신 거예요. 너무 축하드려요.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또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경험을 하실 분은 하시고 안 하시고 싶은 분은 전문가와 같이 하세요. 여러분보단 낫지 않겠어요? 추천해 주는 게. 전문가가 추천하는 땅을 안 하는데 내 마음에 드는 땅을 한다라는 거 이것도 참 위험한 발상이에요. 내가 아는 것도 없는데. 저는 도시적 땅만 했어요. 도시 대부분 투자를 해봤다는 것도 도시 외곽지 땅을 많이 했지 도시적 땅을 해본 사람도 본 적이 없어요. 아주 뭐 드물게 하는데 또 도시지역 하는데 현도시를 하더라고 또 도시지역은 하는데. 그러니까 진짜 이렇게 많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투자를 하는데 공인중개사분들은 솔직히 말해 투자에 대한 전문가는 아니에요. 중개의 전문가지. 근데 투자를 목적으로 하는 전문가들은 따로 있어요. 이게 입지를 분석하는 사람들. 그리고 정치, 경제, 외교 다 알아야 하고요. 국제 정세는 반드시 알아야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자급자족하는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다는 거 얘기 드리고, 여러분 개발지역에 신도시와 구도심을 구분하는 방법 설명을 좀 드렸는데 어떻게 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빨리빨리 행동하십시오. 여러분들이 회사 월차 낸다고 해서 회사가 어떻게 되는 거 아니에요. 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하루 월차 낸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뀔 수 있어요. 하루 일 안 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하루 더 일한다고 여러분 인생이 바뀌지는 않아요.